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강원도 철원, 70년 전 한국전쟁의 뼈아픈 역사를 순교신앙으로 극복해가고 있는 현장을 찾았습니다.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알리는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2만 명 달성을 축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 10기 위촉식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한국 사회와 기독교의 현 상황을 살펴보고 운명의 대전환을 맞은 한국교회가 나가야 할 방향성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굿TV 뉴스입니다. 우리나라 최북단에 위치한 강원도 철원은 공산치하 박해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한 순교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6.25 전쟁 70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순교 현장을 찾아가는 굿TV 특별기획. 이번 시간은 전쟁의 뼈아픈 역사를 순교신앙으로 극복해 나가고 있는 강원도 철원의 두 교회를 취재했습니다. 천보라 기자입니다. 포성이 멎은 지 67년, 강원도 철원에 위치한 노동당사에는 아직 전쟁의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뼈대만 남은 건물벽, 총알과 포탄 흔적은 치열했던 당시의 격전을 보여줍니다. 노동당사에서 600m가량 내려가면 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파괴된 구 철원 제일교회 터를 볼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를 건축한 윌리엄 보리스가 설계한 198평의 크고 아름다운 건축물은 국가등록문화재 제23호로 지정됐는데요. 이보다 더 소중한 유산은 따로 있습니다. 일제강점기부터 공산치하까지 모진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멈추지 않았던 선배들의 신앙입니다. 특히 6.25 전쟁 때는 기독청년 학생들을 중심으로 반공투쟁을 활발히 펼쳤고 김시성 장로가 공산군에 맞서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철원 제일교회에서 10여 분 이동한 곳에 있는 장흥교회는 서기원 목사의 마지막 목회지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서 목사의 신앙은 공산당을 감동시켜 많은 생명을 구해냈습니다. 하지만 서 목사는 북한군 정치보위부에 끌려갔고 한 달 뒤 순교했습니다. 당시 13살이던 이금성 장로는 어느덧 백발의 노인이 됐지만 그때 기억만큼은 생생합니다. 그 목사님 아니면은 다 죽었던 생명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까지 서기훈 목사님과 같은 분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어요. 내 목숨 내놓고 내 식구들 다 목숨 내놓고 누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겠어요. 참 그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참 몸에 배인 그러한 목사님이다. 지금도 나는 얘기를 하면 눈물이 나와요. 장흥교회는 선배들의 신앙과 순교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서기훈 목사 순교 기념비와 신한 애국청년의 충원비를 건립하고 매년 순교자 추모 예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장흥교회는 올해로 설립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찬희 담임 목사는 한국교회가 6.25 70주년을 회복의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왜 서기훈 목사를 기억하냐는 거예요. 자기 희생이잖아요. 자기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신앙이 된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복음은 생명력 있고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힘이 될 거라고 믿어져요. 철원 제일교회 이상욱 목사도 한국교회가 전쟁의 뼈아픈 역사를 교훈 삼아서 복음 통일을 향해 하나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전쟁 70주년을 통해서 정말 통일을 원한다는 대명제 아래 이번만큼만은 하나가 되어서 오직 복음 통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하면서 한국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굿TV 뉴스 천보라입니다. 한국교회의 선한 사역을 알리는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출범 4년 만에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2016년 4월 1기 위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전국교회와 세계 선교 현장의 선한 소식을 알린 데 힘써온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어느새 10기를 맡게 됐습니다. 10기로 위촉된 기자들은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지만 미디어 선교 사명에 헌신하겠다는 남다른 각오를 밝혔는데요. 자세한 소식 한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힘쓰는 현장을 발굴해 취재하는 굿TV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10기를 맞았습니다. 세상을 복음의 빛으로 밝히기 위해 2016년 4월 출범한 글로벌 선교방송단은 2020년 6월 현재까지 2만 1000여 명의 교회 기자와 선교사 기자, 미디어 선교사, 그리고 선교방송교회가 동참하고 있습니다. 4일 열린 10기 위촉 감사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여의도 제1교회 박대준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선교방송단의 활동을 격려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엔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마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가장 큰 목표는, 마지막 최종 목표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구티비 김명전 대표이사는 복음 전파 사역에 동참해준 글로벌 선교방송단의 감사 인사를 전하며 미디어 선교를 통해 한국교회 회복에 힘쓰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고 믿지 않는 사람 가슴속에 예수님을 품게 해준다면 우리는 그보다 더 기쁜 일이,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글로벌 선교방송단 10기 기자들은 미디어 사역을 통해 복음 전파 사역을 성실히 감당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2만 명 이상의 글로벌 방송 기자단이 구성됐다고 하는 사실에 대단히 놀랍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티비가 이 일을 통해서 사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위해서 말 그대로 굿 뉴스를 전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단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초교파적으로 한다는 거에 굉장히 감명을 받았고, 이런 방송 미디어 사역을 통해서 많은 부분에 선한 영향력을 미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이 발굴 취재한 기사는 구티비 뉴스와 데일리 굿뉴스, 위클리 굿뉴스를 통해 국내는 물론 세계 곳곳에 보도됩니다. 한편 이날 위촉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체온 측정, 손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구티비 뉴스 한혜인입니다. 한국교회 생명신학 포럼이 코로나 사태를 맞아 온라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기존의 자살 예방을 중심으로 생명 살림을 논의해왔던 것과 다르게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현상으로 문명의 대전환을 맞은 지금 한국교회의 역할과 방향은 무엇인지를 모색하는 시간으로 채워졌습니다. 청량교회 송준인 목사는 모이기보다 흩어져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지만 이번 포럼이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포럼에선 코로나 대유행 전후로 바뀐 모습을 살펴보고 코로나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만큼 더 넓은 의미에서 생명의 소중함을 다루는 발표들이 이어졌습니다. 코로나 대확산을 막기 위해 수고하는 전 세계의 의료진과 기관, 정부, 그리고 전염병의 조기 종식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생명신학 포럼은 생명 위기 시대를 맞아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창립해 생명에 대한 다양한 주제를 논의해 오고 있습니다. 구티비가 발행하는 종합주간지 위클리 굿뉴스의 주요 소식을 유창선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 브리핑입니다. 정의기억연대가 후원 비리와 부실회계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기독교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시선도 따가워졌습니다. 기독 NGO의 회계 투명성엔 문제가 없는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강국으로 주목받는 한국이 국제과학계로부터 호평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남성 간 동성애를 다룬 이른바 BL 장르의 웹툰이 인기를 끌면서 왜곡된 성의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성애 웹툰의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돕기 위해 설립된 정의기억연대가 후원 비리와 부실회계 등으로 논란에 휩싸이면서 국내 NGO의 40%에 달하는 기독 NGO를 향한 시선도 따가워졌습니다. 정의연 사태 이후 후원을 끊겠다는 전화가 30%가량 급증하고 실제 중단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월드비전과 굿네이버스, 기아대책 등 주요 기독 NGO들의 재무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후원금의 80%를 지원 사업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정신으로 설립된 단체인 만큼 신뢰를 잃지 않기 위해 회계 투명성은 더욱 높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적인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네이처 인덱스가 한국 특집호를 최초로 발간하고 한국이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 발돋움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연구개발 지출 비중이 이스라엘에 이어 2위인데다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수준도 세계적이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네이처 인덱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이 연구실의 아이디어를 제품과 산업으로 바꾸는 혁신 경제를 만드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들어 남성 간 동성애를 다룬 웹툰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영어로 BL, 즉 보이즈 러브라는 장르입니다.
레진 코믹스나 봄툰과 같은 주요 웹툰 플랫폼을 보면 인기 순위 10위권 내에 많게는 7개의 BL 웹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홈페이지에 선정적인 제목이나 남성 간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그대로 노출돼 있다는 겁니다. 문화선교연구원 백광훈 원장은 청소년들은 쉽게 영향을 받는 세대라며 왜곡된 성의식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4일 올 들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부터는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면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국민들은 물론 방역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버거운 상황에 더위와도 싸워야 하는 겁니다. 주춤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늘고 있는 요즘,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생각이 우리 모두를 병들게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이정은 기자가 종합해 보도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대북전단 비난 담화와 관련해 남북 대화가 재개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구테우스 총장은 4일 남북 간 대화 채널이 다시 열리는 걸 거듭 지지해왔다며 당사국의 건설적인 조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전단 살포는 무해한 활동이라며 통일부가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엄중 단속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울 거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정부가 과학기술 자원을 활용해 민간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6,700여 개 기업이 입주한 연구개발특구 등 4대 과기원과 지역 소프트웨어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과학기술과 ICT 역량으로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과학기술 혁신 자원을 총동원해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싸이월드의 폐업 처리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4일 과기부에 따르면 싸이월드는 지난달 26일 국세청 직권으로 사업자 등록증이 말소됐지만 과기부 측의 폐업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에 과기부는 이날 오후 송파구 본사를 찾아 빈 사무실과 임대료 체불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나온 과기부 관계자는 경영 악화로 직원들이 점차 퇴사해서 폐업 단계를 밟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현재 폐업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500원짜리 비말 차단용 마스크 판매가 시작되자마자 해당 온라인 쇼핑몰의 접속이 폭주해 사이트가 마비됐습니다. 비말 차단용 마스크는 5일 오전 9시부터 자체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한 장당 500원에 판매되기 시작했지만 접속자가 한꺼번에 몰려 사이트 접속이 멈췄습니다. 제조업체 측은 현재 동시 접속량 증가로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며 서비스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이 고1 무상교육을 내년 1학기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해 개정된 초중등 교육법에 따라 올해 전국 고교 2, 3학년 무상교육을 도입했습니다. 서울과 부산 등 시도교육청 상당수는 올 2학기부터 무상교육을 시행합니다. 경기 지역의 고1 무상교육 도입도 올해로 앞당기 전 학부모 민원에 대해선 경기 지역 학생 수는 전국의 29%를 차지해 다른 시도교육청과 상황이 다르다며 막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없어 무상교육을 앞당길 순 없는 상황이라고 경기도교육청은 밝혔습니다. 가수 비원곡의 깡 리믹스 버전이 발매 직후 음원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깡 오피셜 리믹스는 4일 오후 6시 음원 사이트에 공개된 후 5일 오전 8시 기준 멜론 지니 벅스에서 실시간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깡 리믹스 버전에는 하이어뮤직 수장 박재범을 비롯해 래퍼 김하온, PH1, CK가 참여했습니다. 하이어뮤직은 5일은 하이어뮤직 창립 3주년으로 하이어뮤직 아티스트 4인이 참여한 곡이 음원 차트를 석권하는 겹경사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이정은입니다. 글로벌 선교방송단과 함께하는 교계 소식을 조유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기독교 이단 상담소협회가 25일부터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상담사 양성 아카데미를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에서 이탈한 신도를 기성교회로 수용하기 위한 준비 과정의 일환입니다.
협회는 신천지발 집단 확산이 일어났던 대구와 경북 지역에 많게는 30%의 신천지 교도가 이탈할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들을 맞이할 준비가 필요한 때라고 전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성경에서 희망을 찾으려는 북한 주민들이 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훨씬 더 많은 성경이 북한에 들어갔다고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밝혔습니다. 순교자의 소리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북한 주민에게 직접 전달한 오디오 성경과 성경책은 총 2,630권입니다. 대형 풍선에 쌀이 담긴 병과 함께 북한에 공급한 성경은 11,928권입니다. 세계 성령 중앙협의회 산하 홀리 스피리츠맨 메달리온 선정위원회가 제17회 시상식을 열었습니다. 홀리 스피리츠맨 메달리온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주도한 길선주 목사를 기억하고 성령 운동을 계승하고자 만든 상입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목회자 부문에서 이수영 목사가, 교육자 부문에서 서철원 목사, 사회봉사 부문에서 윤요셉 목사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미국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들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이때 지역사회 곳곳에서 선교 사역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랑의 마스크 만들기의 일환으로 2개월간 8,700장의 마스크를 재봉틀로 제작해 취약계층, 독거노인, 병원에 전달했습니다. 지난달부터는 감염자 가족이나 외출을 꺼려하는 주민에게 상추, 부추, 파 등을 전달하는 소망의 텃밭 사역도 시작했습니다. 이 밖에 의료진으로 일하는 성도들이 복음 메시지가 담긴 카드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믿음의 엽서 사역과 마카롱을 만들어 병원에 전달하는 나이팅게일 격려 사역 등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굿TV 뉴스 조유현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선한 소식을 알리는 글로벌 선교 방송단이 어느새 2만 회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관심과 사랑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굿TV는 흩어져 있는 한국교회의 선한 소식들이 더 많은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